지금까지 공부하신 거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즉 지방세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거의 없어요. 다만 그 본질적인 내용만 좀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재산이 많은 분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재산을 분할한다든지 뭐 임대주택으로 가서 빼먹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하면서 세율 우리가 잠깐씩 봤는데 세율이 얼마나 되죠? 취득세 뭐 1%, 2%, 3%, 많아봤자 4%. 재산세 0점 몇 프로. 그 다음에 과표도 시가표준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요? 6에서 38%입니다. 6%는 1,000만 원 미만짜리니까 이런 건 거의 없고 6, 15, 24, 35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한 자리에 1점 몇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양도는 사서 팔았을 때의 차액에다가 세금을 때린다. 실질거래. 그러니까 과표도 무지하게 크게 잡히고 세율도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부동산 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5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죠. 1억 나오면 5천만 원 내라는 세금이네. 그나마 올해 중과세율이 폐지가 돼서 그렇지 그 세율이 살아났다면 60%짜리도 있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팔아서 남는 이익은 국가가 보기에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불로소득이니까 많이 뜯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 20년 전 논리지 현재의 부동산을 취득 경매나 이런 걸로 취득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취득할 때부터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품을 팝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이 들면 뭐해? 세입자 내보내야지, 수리해야지 엄청나게 관리를 많이 해요. 신경을. 그 다음에 팔기 위해서 또 부동산부터 뭐 인터넷부터 그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서 팔아서 얼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팔아서 남는 게 가만히 안방에서 등기만 하고 있다가 팔아서 남는 거라고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나 현재의 양도세 세율 체계는 어찌됐든 두 자릿수로 걷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좀 철저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방세하고 비교하면은 뭐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양도세 계산 방식이 틀려진 게 뭐가 있나를 한번 표를 보면서 볼 텐데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뭐 샀을 때 계약서 금액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필요경비도 작년하고 틀려진 건 없습니다. 예. 다만 필요경비에서는 2011년에 개정된 규정 하나가 있는데 거의 그거는 뭐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따로 설명하고요. 틀려진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작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해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30% 빼준다.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80% 빼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심플했는데 올해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을 좀 경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줄 때 하도 몇 년 동안 지방세 감면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 이러면 또 시달려야 돼. 매년.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말은 안 꺼내고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넉넉하게 해줘서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편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틀려진 게 장특공제 보시면 1세대 1주택 80% 해주는 거 원래 국회에 통과될 때 60%로 즉 80 너무 많으니까 20%는 덜 깎아주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당초 원안대로 그냥 80%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과주택이나 이런 경우도 30% 공제해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빨간 줄 치어야 될 것이 비사업용 토지는 아직도 안 해줍니다. 즉 중과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중과제도 폐지 이거는 아니죠.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공제 남들 30%만 내도 자기 못 받아요. 시골에 있는 농지 팔았을 때. 세금은 30% 줄여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더 낸다고.
그러니까 억울하죠. 거기다 세율까지 10% 더 업돼버리면 세금 차이는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40%, 즉 일반적으로는 30%가 끝인데 10% 더해서 40%까지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원래 30%인데 60%, 2배로 해서 더 깎아주겠다. 이와 같이 올해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40% 장특공제와 60% 장특공제의 제도가 추가로 도입된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결국 국가에서 볼 때는 세원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 임대에 대해서 세금을 알뜰히 걷어가는 대신에 세금을 좀 팔 때 좀 줄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요 장기보유공제가 좀 도입이 됐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 똑같고요. 양도소득 세율이 좀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1세대 3주택 60%, 1세대 2주택 50% 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 법에만 있었지 시행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법에서 뺐다고 해도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법 조항에 있는 거를 뭐 1년간 유예한다 이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09, 10, 11, 12, 13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5년 동안을 세법의 법에만 있었지 그렇게 과세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요번에 그냥 그걸 조항을 남겨놓으면 하도 자꾸 말이 많으니까 뭐 폐지다 부활이다 이랬으니까 요번 국회에서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실익이 있는 건 아니고 조항에서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주택입니다. 작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정부가 주장한 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세율 대책이 뭐냐면 단기양도 제도를 없애자.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전월세가 어쩌고 저쩌고 안 되고 난리를 치니까 주택에 대한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을 사고 팔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자. 그럼 어떻게 하냐?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서 주택만큼은 그냥 무조건 일반 세율 6에서 38. 이게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1년은 못 봐준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파는 건 투기꾼이다. 그래서 그건 40%. 작년에 50%였는데 10% 줄여서 40. 그 다음에 1년을 넘어서 파는 거는 무조건 6에서 38. 이렇게 조항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나오면 세율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색칠을 해놔야 될 것이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일반적인 부동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상가나 토지도.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만 작년하고 틀려진 겁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40. 작년에는 얼마? 50. 그 다음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일반 세율. 2년 넘어도 일반 세율. 6에서 38.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 40. 2년 넘어야만 6에서 38.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난 거고 중과제도 폐지를 하도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게 이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중과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주택처럼 장기보유도 해주고 세율도 그냥 일반 세율이겠지. 아닙니다.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세율도 일반 세율에다가 10% 더 업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세율도 예를 들어서 38%짜리다 그러면 48%를 한다는 얘기인데 한 번에 이렇게 매기면 또 뭐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추가 과세를 안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올해 10% 추가 과세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0% 추가 과세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이 돼서 삭제가 된다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도 추가 과세가 된다. 즉 중과제도가 멀쩡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상속증여세 세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표를 한 페이지 보시면 장특공제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장기보유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는 30%면 되려니 하고 그냥 신고하고 마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올해부터는 장기보유공제도 많이 해주고, 즉 양도세 감면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혜택은 주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의 불이익을 항상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 불이익을 받아도 종부세 안 내고 팔 때 양도세 찍겨내야겠다 한다면 하셔도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올해에 이렇게 준공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더 깎아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그 나머지 뭐 보유기간 따지고 이러는 거는 보시고요. 그 기간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특공제에서 대표적으로 보유기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세금이 많잖아요. 타인한테 이제 매매합니다. 아버지가 샀어요.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타인한테 팔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주택을 산 거는 2010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2003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에 팝니다. 자, 요때까지 따지면 2009년하고 2014년 따지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따지면 5년입니다. 이때 따지면 6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간 6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간 5년. 일반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받은 날 아들이 취득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날부터 팔 때까지 따졌더니 5년이더라. 그럼 5년에 대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는 게 정답인데, 이 상속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6년을 만약에 합쳐준다면 11년이 돼가지고 30%나 80%로 공제가 가능해요. 즉 세금의 15%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꽤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속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물려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라기보다는 경우가 있을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일 세대로 살았으면 해줍니다. 상속받는 시점에.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같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받았다. 그러면 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도 다 포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다시 얘기해서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바로 팔았습니다. 집이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상속받아 바로 팔았는데 원칙이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야. 그럼 이날부터 보유기간 따지면 1년도 안 돼. 그러면 세금 40% 물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보유기간을 인정해 준다면 6년 1개월이 돼. 그러면 2년 넘으니까 비과세가 돼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 개시일 시점에 동일 세대였다면 인정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였다면 무조건 상속받은 날부터만 따집니다. 즉 돌아가시기 전날 주민등록을 아버지 집으로 옮겨 놓으셔야겠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요 경우만 따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요거는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가 증여를 했는데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 이런 증여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집으로 본다. 그래서 증여를 했어도 이 증여한 사람과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으로만 돼 있으면 이 증여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간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를 더 넓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받을 때 동일 세대원이어야 되는 전제가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전체를 다 장독공제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식 보면 증여취득은 증여등기 접수일, 상속취득은 상속 개시일부터, 즉 이날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예의조항만큼은 이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 세대일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 배우자, 이월 예산 이런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넘겼는데 아들이 5년이 안 돼서 팔아버렸어. 그럼 5년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한테 넘겼는데 5년 이내에 이걸 팔면 아들의 물건으로 보지를 않아요. 원래 아버지가 세금 면탈하려고 자식한테 잠깐 넘겼다가 판 걸로 봅니다. 또 배우자한테 잠깐 넘겼다가 판 걸로 봐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넘기면 이 사람 재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세금을 계산해. 즉 취득가액을 아버지가 옛날에 10년 전에 상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당연히 장기보유공제도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서 여러분이 좀 볼 게 7번입니다. 최대 80% 한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자, 우리가 30%보다 80% 받는다면 거의 안 내는 거예요. 근데 80% 어떤 사람들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비과세가 됐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즉 장기보유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집을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 해도 9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서 내야 돼요. 고가주택이라. 이럴 때 그 6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장기보유공제를 80%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80% 해당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9억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분은 사실 해당 사항 없고요. 그러나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분들한테는 9억까지 비과세 받고 9억을 초과하는 것을 80% 공제받으면 세금 거의 없습니다. 즉 부자들한테 유리한 세율이죠. 강남의 동부센트레빌이나 무슨 타워팰리스 같은 것들은 한 20억, 3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로 해도 9억까지 못 받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 세금을 내면 그것도 커요. 근데 80% 장특공제 해버리면 아예 안 나오다시피. 자, 그래서 그런 고가주택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워팰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20년 살았다가 이번에 팝니다. 근데 팔고 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팔기 전에 분당에다가 한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로 이사 가면서 살라고 팔기 전에 한 2년 전에 분당 아파트를 사놨어요. 그리고 딱 팔 때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분당에 집이 하나 더 있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80%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80%의 장기보유 공제를 하는 경우를 그 7번에 저희가 쭉 가나다라 마바에서 써놨습니다. 이 경우는 다 뭐냐면 2주택자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런 원인이라면 그 사람은 다 장특공제 80%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잠깐 하나씩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간데요.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방금 얘기한 거죠.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먼저 사서 두 채가 됐는데 그걸 3년이 안 됐더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상속. 원래 타워팰리스 하나만 갖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동부센트레빌 하나를 상속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파트를 타워팰리스를 팔았다. 이것도 80% 해준다. 문화재, 노부모, 동거봉양,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어서 2주택자지만 그런 경우도 해준다. 혼인이 일어난 거 처녀총각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함으로써 동일 세대가 구성이 돼서 2주택자가 됐다. 5년 이내 매매한다. 비과세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많이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집이 6채가 있어요. 근데 5채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세금을 등록을 하고 나머지 남은 한 채 자기가 사는 집을 팝니다. 그럼 세법이 어떻게 되냐면 1세대 6주택자인데 장기 임대주택을 했던 거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걸 빼놓고 보면 자기가 사는 집 1세대 1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는데 이 사람 지금 6개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5개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1주택이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다. 15억이다. 20억이다. 그럴 때 9억을 초과한 부분은 80%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깜빡하고 비과세 받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8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15억에 매매를 했는데 장기 임대주택으로 A, B, C, D, E 이렇게 이거는 다 등록을 해놓고 본인 거주주택 하나를 판다. 15억이다. 9억 빼고 6억에 대한 세금 계산할 때 30%만 공제해도 어디야? 이러는 분이 있는데 80% 공제하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팔기 전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관련되어서 의무조항이 따라 붙으니까 그거를 감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장독공제는 정리를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작년 대비 한 30%밖에 못 받던 거를 60%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이지만 80% 해주는 조항들을 잘 살펴봐라.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동일세대원이라면 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간도 다 인정해준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나머지 양도세 계산에서 절세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